안녕하세요. 코인깡패입니다. 11월 24일이고요. 지금 오후 2시 살짝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STP 대응하는 거 설명드리면서 STP, NEM, IQ 대응하는 거 설명드리면서 21일날 추천했었죠. 대응하는 거 설명드리면서 좀 전에 방송이에요. 다음 종목은 조금 괜찮아 보이는 거, 제가 볼 때 괜찮아 보이는 거 차트 같이 보면서 설명 한번 해봐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리스크, 제가 보는 건 리스크인데요. 한번 볼게요. 리스크 생뚱맞는 종목이죠. 근데 이건 그냥 기술적 관점에서만 제가 한번 보는 거예요. 기술적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제가 뭐 STP는 뭐가 있어서 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요즘 같은 장에는 뭐 시장 상황이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거 상황에 따라서 막 움직이지만 그냥 소액, 그죠? 내 투자금의 10%에서 5% 정도, 요 정도는 왜냐면 매매를 안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요건 제가 볼게요. 리스크고요. 자, 종목명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크게 한번 해서 볼게요. 자, 저는 뭐 이런저런 지저분한 지표면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몰래 보긴 봅니다만은 방송에서 이 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설명하기 필요 없어요.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거 뭐 솔직히 다 맞아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장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보기 쉽고 가장 하기 편한 거 거래량 그리고 차트 모습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맨 아래 요거 RSI 조금 봐주시면 되고요.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면은 이거 못해요. 예. 무슨 뭐 전문가들만 하는 건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냥 쉽게 이렇게 하시고 요게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다른 거를 배워 나가시면 됩니다. 자, 리스크를 제가 조금 보는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뭐 리스크가 뭐 비전이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차트 기술적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간단하게 보면 자, 이런 느닷없는 매수들이 들어와요. 그죠? 느닷없는 매수들이 들어옵니다. 생뚱맞죠? 뭐 물론 이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자, 이런 생뚱맞는 매수가 들어오는데 다 매번 꼬리를 달고 그죠? 꼬리를 달고 내려옵니다. 거래량이 나왔는데 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거래량이 나왔는데 쭉 올라갔다가 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죠? 자,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죠? 계속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 무슨 모습일까요? 탈출하는 건가요? 거래량 빵 터트리면서 올렸어. 그리고 꼬리 달고 마감했어. 탈출하는 건가요? 이때 올려놓고 이렇게 쭉 탈출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때도 쭉 올려놓고 탈출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거래량 나올 때마다 꼬리 달았다, 꼬리 달았다. 이게 왜 이런 모습이냐? 자, 삽니다. 내가 사요. 제가 사요. 쭉 사. 그냥 가격 신경 안 쓰고 쭉 사요. 쭉 올라가죠. 매수 끝났어요. 특정 주체가 매수가 끝났어. 그럼 시장은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으니까. 리스크 뭐가 있어서.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사요. 쭉 올라옵니다. 주체가 더 이상 매수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매수로 보고 있다. 그리고 자,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날짜 볼게요. 2월 5일, 4월 22일, 2월, 4월, 그리고 6월, 8월. 그죠? 뭔가요? 2월 두 달 후에 4월, 4월 두 달 후에 6월, 6월 두 달 후에 8월.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매수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8월, 그 다음에 9월이죠. 그죠? 이때는 두 달 간격으로 샀어요. 자, 그럼 이게 짧아져야 돼요. 끝으로 갈수록 짧아져야죠. 끝으로 갈수록 기간이 길어지는 건 문제가 있고, 자, 두 달에 한 번, 야, 뭐 5달에 한 번씩 매수하다가, 3달에 한 번씩 매수하다, 2달에 한 번씩 매수하다, 이렇게 가야지, 한 달에 한 번씩 매수가 들어오다가, 뭐 3달에 한 번씩 들어오다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자, 2달 터울로 쭉쭉쭉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 8월까지 2달 터울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9월.
이때는 왜 한 달이지? 자, 10월 또 한 달이죠. 그죠? 두 달, 두 달, 두 달, 한 달, 한 달, 한 달. 자, 그럼 11월에 들어와야 되죠. 11월 안 들어왔네. FTX 터졌잖아. 그죠? 10월 들어오고 11월 들어올 새가 어딨어. 들어올 필요가 뭐가 있어. 시장이 알아서 가격을 깎아줬는데. 그죠? 제가 말씀드린 가격을 올리는데도 이 특정 주체가 가격을 올리는데도 비용이 발생하지만 가격을 내리는데도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FTX는 시장이 예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FTX 사건을 시장이 예견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특정, 진짜 소수, 걔네들만 예견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코인에는 뭐 여러 팀들이 있어요. MM팀 뭐 해갖고 뭐 여러 팀들이 있어요. 특정 매수 주체들이 여러 벤처 캐피탈부터 해갖고 여러 주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다 인지하지는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 매집을 하는데 시세가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쭉 올려놓고 대놓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티가 나게 매수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리스크 얘네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외된 종목이다 보니까 누가 쳐다보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아유 헛소리 하네, 뭐 맞네, 틀리네. 이거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이렇게 인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티가 안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계속 빠지니까 내가 사고 더 이상 안 사면 알아서 시세는 내려와요. 그죠? 비인기 종목이니까 인기 없는 종목이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쭉쭉쭉쭉 내려왔는데 11월에 왜 매수가 안 들어와? 11월에 들어와야 되잖아. 그럼 11월 시세가 알아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1,400원에서 살 필요 없잖아요. 알아서 시장이 1,000원 밑으로 깎아주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들어올 때 됐다. 이게 이렇게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이런 게 두 달, 한 달, 한 달, 한 달, 11월에 없어. 그러면 들어올 때 됐죠? 그러면 이런 장대 양봉 한 번은 챙길 수 있겠죠? 최소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죠? 근거 있나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럴 때는 11월에 아직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11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 노력의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그거는 시장이 좀 받쳐줘야 돼요. 시장이 받쳐줘야 돼요.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뭐 시장은 근데 요런 것도 있어요. 시장은 알아서 하락이 나와. 근데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제가 보는 관점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기적인 매집 요거는 나올 거예요. 정기적인 매집은 11월에도 나올 거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양봉 한 번은 챙길 수 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고요. 시장이 조금 받쳐주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이 매수 주체가 준비가 끝났다라면 지금 가격에서 뭐 더블 내지 IQ처럼 뭐 두세 배 그죠? 아니면 최소한 몇십 프로 요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시장이 도와줘야 돼요. 시장이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시장 상황이 좋다. 그러면 저는 이 정도면은 조금 넉넉히 매수를 해요. 넉넉히 매수를 하는데 시장 상황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10% 안쪽으로 내 투자금의 10% 안쪽만 매수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손절 라인 칼같이 잡아라. 손절 라인 칼같이 잡고 수익이 났다라면 본전은 빼놓고 그 수익 난 걸로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조금 내려왔을 때 내 수익 난 걸로만 100% 수익으로만 재투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원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겨놓고 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중장기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내가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올라갈 때 물타기는 올라갈 때 하는 거다.
요거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리스크 요 정도면은 뭐 설명이 될까요? 지금 아우 나 매수 안 할 건데 자꾸 너가 이런 거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매수하고 싶어지고 뭐하고 방 보지 마세요. 매수 안 하는 것도 그냥 시장을 지켜보고 쉬고 있는 것도 방법이에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괜히 그 나는 기다리기로 마음 먹었는데 저 같은 하찮은 놈이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한다고 막 괜히 흔들릴 것 같으면 차라리 보지 마세요. 그게 차라리 나으세요. 매수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도 답이다. 하지만 아 나는 조금 매수해보고 싶어. 소액이라도 내 투자금의 5%, 10% 미만이라도 조금 매매해서 이렇게 조금 수익 조금씩 근거 있는 매매를 조금 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은 조금 해보시는 겁니다. 뭐 운이 좋아서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STP에서 큰 수익이 나왔고 뭐 램도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볼 때 리스크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 분 됐죠? 방송한 지 11분 정도 되었는데요. 아 요거는 제가 보는 종목이 하나 더 있기는 한데 그거는 리스크 다음번에 이렇게 할게요. 제가 다음 방송 지금 뭐 또 설명해야 될 게 말씀드려야 될 게 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뭐 만약에 저랑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면 제가 보는 게 어느 정도 뭐 좀 그래 근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시라면 어느 정도 투자는 10% 내외로 투자는 조금 소액 정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소액 잡아볼 생각입니다. 오늘 뭐 리스크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